그러면 그 이제 대안학교에서 진행됐던 것을 공교육에 좀 적용한다 할 때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예. 어느 정도 공교육의 특성에 맞게 좀 구조화를 시켰다 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어떻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좀 그 대안교육을 좀 많이 관찰을 좀 해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주체로 세우고 또 이렇게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빠진 건 좀 보니까 아까 개수 선생님도 질문할 때에 그 학습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약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발전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선형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학습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좀 약간 좀 구멍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안학교 출신 친구들이 보통 그 진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 쪽 아니면 인문학 쪽으로 주로 가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일자리는 다 이공계에 있는데 왜 이 친구들이 이공계를 못 가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 그 대한교육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만들고 인성을 가꾸고 하다 보니 그는 이제 인문사회나 예술 쪽하고는 가깝죠. 그러니까 갖고 친화적입니다. 근데 이공 쪽은 굉장히 좀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그 교육 철학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의 삶과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는 이쪽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교육과정 자체가 인문학적 요소나 이렇게 예술적 요소가 상당히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동시에 현대사회가 이미 기술사회로 진입해버렸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폭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아까 보통교과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체계. 그래서 원래는 그 이렇게 대한교육 와 보니까 이 보통교과의 학습을 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인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짐스러운 거고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교육 선생님들과 공교육 선생님들이 결합했잖아요. 공교육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렇지만 교사로서의 고민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와서 해보니까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통교과라는 것도 단지 독립된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이런 대안교육 요소, 즉 그러니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가꾸는 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께 효용도 있고 또 체계성도 있고 학문적인 전통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이 보통교과 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3 우리 지금 그 시즌인데 제가 이제 이 말이 되면 중3 아이들 초대해가지고 학교 하루 종일 보여주는 일정 체험의 날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자기들이 수업을 다 짜가지고 중3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오디세이에 대한 수업을 어떤 걸 보여줄까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친구들이 몸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 이런 걸 뜨개질 이런 걸 보여주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오니까 애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사회 수업, 우리 책 읽고 통화해도 수업 있잖아. 그게 우리 오디세이 하는 수업인데 이걸 중3 아이들이 해보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의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우리는 무시했던 이게 좀 방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자산인데 그 자산을 자산답게 좀 살릴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좀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입시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결국 이 애들이 이걸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좀 약간 적응력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또 같이 길러주는 그러면서 조금 대한교육 공교육의 만남이 형식적으로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많이 좀 소화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교육의 대한교과와 보통교과 부분들이 이 오디세이 학교에서는 오히려 좀 통합이 되어서 대한교육이 좀 간과했던 그 보편교과 속에서 대한교육적 요소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대한교육에도 상당한 정도의 메시지를 좀 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공교육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대한교육의 그 프로그램들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워낙 학교의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보통교과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공교육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한 정도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 학교가 1년 동안만이라서 이게 지금 사실 3년 과정으로 딱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어떤 그 교과목의 구성과 배치를 잘 해서 입체적으로 그 효과를 볼 텐데 참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고민을 좀 되겠어요. 그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3년이나 6년을 하게 되면 완결성은 있죠. 완결성은 있고 1년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동시에 저는 강점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제가 갖는 그러니까 당연히 3년, 6년은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제가 갖는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시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입시 교육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좋죠. 바꿔버리면 좋지만 그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만 주면 저희가 그 입시 교육이 임하는 아이들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좀 고통스럽긴 하죠. 왜냐면 이 맛을 보고 또 돌아가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것의 맛을 보고 애들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안 바뀌었는데 그 제도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입시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서 돌아갔을 때는 꼭 대학을 안 가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내 삶을 위해서는 대학도 준비하고 혹은 안 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배움의 자세도 이제 단지 외워서 내신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좀 이걸 통해서 좀 충분히 내가 진정한 배움의 맛을 느끼는 그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 친구들에게 이제 오디세이는 2년 과정이다. 여기 1년 하고 돌아가서 1년 동안 그 적응해서 거기서 는 남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 어렵지만 그것도 교육 과정이다 우리의 이렇게 좀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1년 과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니지만 효용성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올 수 있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둘 다 소중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이 학부모들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좀 생각이 끝도 없이 이렇게 좀 뻗어가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평가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디세이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은 이런 그 보통 교과와 이 대안 교과 그리고 또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덩어리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그 개별성을 존중해 가면서 이 아이가 학습이 어느 정도에 멈춰 있고 어느 부분들의 성취가 있고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해 주듯이 그렇게 개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이 전체 집단을 상대로 해서 이 교과 지식들을 뿌려주는 데 익숙했는데 갑자기 이 개별 수업을 해야 되고 개별 학생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들어와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좀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이 교과 전문성이에요. 그렇지. 교과 전문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 맞아. 그 자부심 있는 선생님들이 와요. 이게 내가 수업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와보니까 이 학교가 수업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느낌. 수업이 한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저희는 생활교육이에요. 생활교육은 뭐 지금 아이들의 배움의 맥락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 지금 배움과 이 삶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좀 보이지 않는 전문성이죠. 그런 것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선생님들이 이 맛을 알고 나면은 정말 이거는 이 교과 전문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상당히 그런 전문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으로 접근합니다. 저희는 공동체의 전문성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에게만 접근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인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반을 좀 지도하는 그런 구조예요. 3명이 담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성장을 한 사람이 그런 본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근데 같이 보고 같이 서로 교사들끼리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이 한 아이를 놓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동시에 또 저 중요한 거는 아까 의사가 한 환자를 다루듯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학습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움의 공동체 문화가 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배움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교사 문화, 학생 문화, 전체의 배움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교사가 개인의 전문성으로서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또 좌절도 굉장히 크고 두렵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교사들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효능감이라는 것이 교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니까 자기가 결정한 걸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교과 정식 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 효능감이 있고
그 효능감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공동체를 짜주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사가 에너지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움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좀 짜주는, 그래서 교사가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도 이제 애들은 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봅니다. 공교육학도 좀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이 교수 방법이나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의 전문성을 좀 중시했었는데 이 오디세이 학교는 학습자인 그 학생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전문성도 필요한, 그러니까 교과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학생의 심리나 그런 내면에 대한 이해의 전문성도 같이 필요하고, 그 말은 결국은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잘 뿌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어떤 관점이나 또는 어떤 지적인 근육들을 만들어내서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텍스트들을 같이 잘 이해하는 그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굉장히 좀 이 공립학교 선생님이나 공교육 선생님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부분에서 학습자 내지는 학생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성장에 대한 그 경험들을 선생님들이 공교육에서 많이 했다면 교사의 보람이나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을 텐데 완전히 교과 전문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메마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여기 와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한테 교사의 전문성을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너가 연수 받아가지고 너가 알아서 하고 네가 경쟁을 시켜가지고 수업 잘하는 선생님, 못하는 선생님 이렇게 구조로 가면 이제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듯이 이 교사들도 아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만 중간급 이상의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여기는 선생님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책무성이라는 것이 늘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같이 관찰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디세이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에도 많이 기여를 했지만 교사의 성장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지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희원 교과 맨날 계실 때에 교사들이 너무 지치니까 제주도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만들기 해서 힐링센터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너무 지치니까 안식년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육감님, 교사들이 안식년이나 힐링센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싶은 것이지, 그게 되면 힐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에 오신 선생님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힘들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도 교사의 소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막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2, 3년 되니까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꾸준하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교사 공동체하고 교육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와서 많이 느낀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구나. 어떤 삶의 문화, 공동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말해서 교장이 아주 좋은 철학을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하고 교사들에게 막 이렇게 멋진 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사들 다 비웃거든요.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교장도 같이 그 구성 공동체에 들어와서 N분들 들어와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된 걸 같이 또 실천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좀 안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꽃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꽃 하나에 주목하기보다도 꽃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화단을 잘 키워가는 것. 그걸 통해서 개별적인 그 꽃들이 또 자기들 학교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교사들도 이 커뮤니티와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량들에 대해서 감수성도 생기고 또 이게 그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당연히 뭐 평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학에 맞게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공교육에서는 내신이라든지 입시가 다 이제 사실은 사실상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네가 한 등급이라도 더
앞서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야라고 하는 그 철학이 깔려 있는 건데 예. 오디세이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거쳐지면 예.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력 인정 과정이니까 이 보통 교과들은 역시 우리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동체적으로 막 하라 해놓고 이 마지막에 가니까 이 소문이 나오네 이제 그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 학교와의 차이점은 이게 학교의 전부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아주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1년에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늘 피드백을 서로 같이 하고 서로 성장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 성장의 결과물들을 발표하든지 책을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서로 발표하고 격려받고 하는 이 큰 흐름이 그 평가의 기제가 평가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배움과 성장들을 서로 확인하고 좀 확인받는, 격려받는 그런 큰 시스템이 있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난 2학년 갈 거기 때문에 이거 소중하니까 열심히 이제 조금 경쟁이 과해지는 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거의 한 제가 보기엔 한 20,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 좀 주의를 합니다. 저희도 뭐 수행평가 중심이 좀 많이 보통 교과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수행평가조차도 이제 너무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지만 그 약간 그 한계는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 비인가 학교처럼 다 무시하고 완전 성장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전인적인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일부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마 보통 교과 영역이겠죠. 그래서 9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일 테니까 중학교 과정을 해서 성취도 평가해서 성취 평가로 해서 절대 평가적인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 평가인 거죠. 올해 5등급이니까 이제 그렇지. 5등급이 되는 것이고 상대 평가니까 참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오디세이 자체로 풀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정부의 어떤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이제 필요한 영역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그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상대 평가가 있어도 교사가 또 학교에서 끊임없이 그것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정말 각 잡고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뒤처지지 않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期末考서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고민하는 친구가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거의 학업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고 보통 교과도 즐기면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적다고 봅니다.